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키워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달라진 민심입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격이었죠.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 텐데요.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 신 위원장님부터요. 저는 국민의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예, 저희 당명이 아니고요. 예. 정말 국민들께서 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지 그러한 결단을 보여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명 잘 졌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예, 국민의 결단을 느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고요. 우리 대변인. 저도 한 단어로. 예. 저는 만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근. 네, 이 민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를 어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무게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천근의 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천근 만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느낀 민심의 무게는 그 천근을 넘어선 만근의 무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치를 오래 해온 저도 이렇게 크게 느끼기는 처음입니다. 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심이 참 무섭다라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 같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야당 후보가 줄곧 앞서가기는 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보다 격차가 더 컸습니다. 득표율이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부산시장의 경우는 뭐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기도 거의 그렇죠. 했고요. 자, 박 전 대변인께서는 총선 1년 만에 민심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뭐 이걸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민심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왔구나. 예. 그리고 그걸 국민들께서 참고 인내해 주시다가 민주당 이놈들 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초리를 한번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초리에는 아마 사랑도 희망도 다 동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무서운 민심을 회초리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제가 이것도 오만이었구나. 이것은 회초리를 넘어선 굉장히 더 묵직한 아주 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여권에 180석을 몰아줬던 이 민심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난이라고 국민들께 느끼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족해도 집권당이니까 아마 힘을 모아줘야 국난을 극복하겠지라고 하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셨는데 아마 저희는 그것이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오만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 총선에도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사실은 득표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예. 저희가 그런 걸 주목하고 야당을 지지했던 그 당시의 민심도 비슷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180석 의석수에만 취해서 그런 것을 못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께서 경고, 옐로 카드가 아니라 아예 레드 카드를 꺼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만과 오만이 이번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아마 거고요. 저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국민들께서 아마 이번에 백신을 아주 세게 잘 놔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같은 질문 드립니다. 민심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특히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기더라도 한 자릿수 범위 내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정말로 출구조사부터 이게 현실인가 그리고 그래서 앞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그 힘, 그 경외로움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박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신 거죠. 결국 늘 이야기해왔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그 앞에서 겸손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애정을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남 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니까 사용하지 예. 마라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폭발했다. 뭐 사실 저희 당을 갖다가 더 돌아보고 저희 당도 반성할 것을 더 찾아보고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번 선거는 민주당 측에서 그러한 부분을 박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뭐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퇴임식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당내에서 또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민주당이 진 것이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판단은 민주당의 실적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쌓였던 거죠. 예. 조국 교수 건부터 해서 LH 건부터 해서 일일이 셀 수 없는데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주신 거고요. 다만 저희도 이번 과정에서 아름다운 경선을 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한 것이냐 예. 고쳐야 될 부분은 많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권은 더 깨끗해지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정치에 있어서 큰 발전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가 또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지고 올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있을 텐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앞서서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모든 중앙과 지방이 정치할 것 없이 그 3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텐데요. 우선 저희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늘 우리가 충청 대망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권력을 집권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충청 대망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충청이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을 향한 서해안 시대 개막의 어떤 중심으로 그런 충청도가 두 가지 측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과정들을 통해서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비전을 확실하게 중앙의 꿈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충청권의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낼 때 예. 그것이 바로 충청 대망을 이루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도 좋지만 이런 새로운 충청의 비전,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 서해안 어떤 시대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앙의 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 충청의 비전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정치권이 손을 잡아야 한다. 합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 역시 우리 위원장님. 뭐 충청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앞서도 이 정치권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국익이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 이런 부분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서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치가 업그레이드 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여야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보선도 끝이 났고요. 정치권의 관심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모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흐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예. 우선 국민의힘이 1년 전에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했던 그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1년 후 대선 때 국민의힘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저희를 하여튼 교훈으로 예.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뭐 오만했고 잘못했다. 야당은 저희 뭐 정책의 실패라고 하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은 있습니다. 개혁 정부입니다. 개혁도 해야 되지만 개혁에는 필요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한 저희가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한 방향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할 거냐.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확실하게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인 그런 나머지 1년의 집권 여당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들을게요.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이 젊은 층, 20, 30대가 이번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다 하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층들은 그때 실용주의적으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그다음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꿈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이라고 하는 사회 가치를 충실하게 그들에게와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다시 청년들은 저희들을 청년 세대는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심 어떻게 흐를지 대선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민심은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 경제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이 민심이었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 박 의원님께서 지금 뭐 개혁의 속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혁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검찰개혁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지금 뭐 공수처 만들어서 수사하는 거 보니까 더 정말로 개혁적인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위한 개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야가 서로 맞대서 토론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방통행만 계속하면요. 그 방향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검증을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요 정치 토크 오늘은 4.7 재보선 결과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